방금 잠깐 지나가듯이 경영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워렌 버핏도 기업 고르는 기준으로 꼽았던 정직하고 능력 있던 경영진이잖아요. 네, 저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한거포TV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경영진의 우수성이 주주 입장에서 왜 중요하며 이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경영진이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사회자님한테 투자를 해요. 뭔가를 사업을 시작을 하실 것 같아갖고 이제 투자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나의 돈을 나 대신에 잘 불려줄 거다라는 이제 의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투자가 끝났을 경우에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거를 갖다가 나한테 잘 배분해 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영진이 가진 중요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돈을 잘 돌려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핵심을 쥐고 있는 게 이 경영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진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경영진만이 아니라 그 종업원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종업원들 중에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느냐? 사실 경영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미국에 이제 투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경험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희 보스한테 가갖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되게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보스가 여기 그러면은 경영진들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뭐 이분은 어떤 성향이다, 뭐 오너가의 일원이고 지분은 몇 %고 뭐 이런 쪽으로 갖다가 조사를 해갔어요. 그때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고 그 직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탠스를 갖다가 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조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CEO, CFO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조사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하지만은 과거에 그냥 이제 좀 신문 기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많이 검색을 해보셔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강 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어떤 거를 했고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게 되게. 두 번째로는 그냥 현실론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회사의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회사의 정책?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영진 중에서 사실 오너가 아니라면은 회사의 정책을 갖다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월급쟁이 경영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월급쟁이 분들이 갑자기 뭐 배당 정책을 확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투자에 대해서 갑자기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투자를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오너가 되게 중요한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너의 의사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진이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대기업 오너가 아닌 경영진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정책을 갖다가 좀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의 정책은 영원하지만은 그 경영진 분들은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5, 6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라면은 그 과거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뭐 신문 기사나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닌 월급쟁이 사장분들이라면 회사의 정책이 어떤지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에 2배라는 상사의 질문이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고 책에 적어주셨는데 이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 있는 이제 투자회사에서 근무할 때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되게 리서치를 해가고서 가서 이런 회사 좋더라, 이런 회사 좋더라 라고 하니까 그 저희 보스가 이제 항상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 회사는 3년에 2배 갈 수 있는 주식이냐? 라고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3년에 2배를 갈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 리서치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꾸라는 거겠지만 다시 이제 오더를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 그걸 몇 번을 경험해보다 보니까 아예 리서치를 할 때부터 그 생각 먼저 들어요. 이 기업은 3년에 2배 할 수 있는 주식일까?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3년에 2배 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장 잠재력과 주가의 저평가 여부가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만 보게 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리서치를 하게 되니까 기업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보스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은 너가 한정적으로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너가 투자를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이런 기업들, 이런 주식에 쏟지 말고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효율성 있게 쓰는 이런 쪽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런 기업을 바라본다라면 종목군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에 2배라는 이 화두는 단순하게 3년에 2배를 갈 주식들을 골라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리서치를 하게 되고 그거에 맞는 기업군들을 고르게 되더라. 그래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가용 자원에 대한 최대한의 이용,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좀 사용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기업 보는 기업군이 좀 달라지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로 달라지셨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투자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바이오 기업들 이런 쪽에 투자를 아직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이거는 이미 그 회사가 투자를 끝났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회사가 그 예전에 한미약품을 투자를 했었어요. 한미약품에 투자를 했었는데 한미약품에 왜 투자를 했냐면은 한미약품이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가 있어요. 캐시 플로우가 있는 상태에서 R&D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R&D를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R&D가 비용화되니까 수익성은 되게 안 나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억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3년에 2배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캐시 흐름을 가지고서 딱 봤을 때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는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보다 빠져봤자 뭐 10%, 20% 정도밖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R&D라는 게 계속 3년 동안 이제 진행되고 R&D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2배, 3배가 될 거다. 라는 이제 기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3년이라는 그 R&D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주식을 사 모은 거죠. 물론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사모은 건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뭐 1, 2년을 계속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지분을 갖다가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회사의 R&D가 성과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해외 그 제약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R&D 기술에 대해서 권한을 해외 제약사에 팔은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한미약품 주가는 한번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고 그 회사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었죠. 그러면서 3년 2배 이상이라는 성과를 갖다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가 이 주가의 부침이나 이런 거 R&D 비용이 증가를 해서 수익성이 안 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왜냐? R&D 비용은 결국은 향후에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질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R&D의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만을 가지고도 적정 가치는 이 정도가 형성이 될 거니까 지금 주가 대비 잃을 수 있는 거는 20%밖에 안 되지만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100% 이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 이런 기준이 없었다라면은 아마 R&D 비용이 증가를 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마 못 견디고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좀 흔들리는 일이 네, 있었네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